자, 그 중심 소재는 empathy라고 하는 공감이고요, 여러분. 부사절 표시해볼까요? 자, 그래서 공감 핵심 단어 표시하시고, 또 공감이라고 하는 게 얘들아, while에 아주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넓게 칭송받아. 그럼 공감이라고 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while이 praise, 칭찬을 받고 admired, 칭송된다. 누구? 학자들이나 그냥 public figure 하면 무슨 뜻이야? 그냥 대중적인 이란 뜻이야. 인물 또는 유명한 이런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유명한.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뭐 그런 심리학자 이런 사람들도 공감 능력 너무 중요하죠 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not이 처음에 나왔으니까 뭐야? 둘이 합해서 부분부정이라고 하죠. 모두 뭐뭐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ever만 받아서 단수 이제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시고, empathy라고 하는 공감 능력의 booster. boost는 무언가를 추진하거나 촉진하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무언가를 찬성할 때 지지자라고 하는 그 단어랑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advocate 하나 써주자. 그래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하지는 않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 지지하지 않는 사람 우리 뭐라고 할 수 있어 얘들아? 비평가라고 할 수 있지? 또는 비난하는 사람. 그러면 공감 능력이 안 좋은 것도 있어 라고 critic, 비평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야. argue that, 이렇게 주장한다. 그러면 공감 능력을 반대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주장이겠죠? 명사적 접속사로. 자, 그러면 왜 공감 능력 필수적이고 너무 좋은 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냐면, 자, 첫 번째 이유가 뭐죠? save, 구해주다 이런 뜻이야. 구해준다는 건 뭔가 도움이 된다는 얘들아 의미지.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지 못할 뭐가 공감 능력이 뭐로부터? interpersonal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inter라고 하는 것은 뭐뭐 간에 이런 뜻이야. 그래서 개인 간에, 사람 간에 또는 그룹 간에. 핵심은 뭘까? 갈등이죠. 그래서 사람이든 조직이든 갈등이 생겼을 때 공감 능력이 해결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 도움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연결해서 확인하시고, 걔네들이 주장하기를, 그러면 여기 대시라고 하는 명사적 접속사 생략된 거죠. 그래서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사실 진짜 더 까보면 걔네들은 주장한다. 그럼 걔네들은 누구겠어? 비평가들. 이렇게 파란색으로 하셔도 돼요. 그럼 비평가들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 empathy, 오히려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얘들아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make, 만들어준대. such conflict. 그럼 왜 such라고 썼어? 위에서 한번 conflict 얘기했잖아. 오히려 그런 개인과 그룹 간의 갈등을 어떻게 만들어준다? war, 그치? 심각한, 악화된. 주세요. 선생님 지난 시간에도 펜트를 틀어서 불만 있으면 말로 해. 왜 자꾸 펜 던져? 선생님 그랬지. 천천히 해, 천천히. 그래서 오히려 야 갈등 생겼을 때 야 그거 더 나쁘게 만들어 이런 주장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러한 똑같이 엠파티를 별로라고 생각하는 이 비난하는 사람들은 메인테인이 얘들아 무언가 유지하다 이런 뜻도 있고 또 뭐도 있다고 우리 배웠어? 주장하다 있다고 배웠죠. 얘네들이 또 주장한대. 그럼 얘들아 여기다 2번이라고 할까? 갈등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지 못한다. 두 번째, 오히려 갈등을 worse, 더 악화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장도 있을 수 있죠. 메인체인인데 이렇게 주장해. 선생님 넘버링 이미 해놓긴 했는데 또 새로운 주장으로 볼게 얘들아. 자, 그래서 empathy라고 하는 건 exhausting 무슨 뜻이야? 소모적.
그냥 넘버링 다 포함시키자. 이거 한 4번? 3번? 헷갈리니까 그냥 이렇게 하자 얘들아. 그래서 새로운 주장이라 할게. 그리고 얘네들은 마찬가지로 엠파티는 오히려 소모적일 수 있어. 그럼 뭔가 에너지를 뺏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lead to 뭐로 이어질 수 있어? burnout. 사람들이 탈진 상태가 될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burnout은 얘들아 그냥 탈진이니까 exhaustion 하나 써보자. 탈진이란 뜻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야, 나 더 이상 못하겠다 라고 하는 번아웃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뭐가 일어날 수 있어? 무감각. to 어디 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엠파시라고 하는 거가 너무 정도가 지나치다 보면 감정이 메마르고 번아웃이 오고 그래서 오히려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고통에 대해서. 자, 그리고 계속 이어집니다. 엠파시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argue that 또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 이렇게. 어서오세요. 네. 우리 30번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we tend to 우리는 emphasize 무슨 뜻이야? 공감하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strongly 굉장히 강하게 더 열렬히 공감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 그러면 공감을 뭔가 공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서 한다는 얘기는 그렇죠. 누구랑? 우리의 인그룹. 그러면 내적 그룹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내 집단이라고 해도 돼. 그 내 친구, 우리 가족, 뭐 우리나라 이런 사람들한테는 공감이 굉장히 뛰어난 경향이 있어. 자, 그런데 또 어떤 경향이 있어? resist, 거부하다, 거절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resist랑 요거 ing 같이 연결시키고 근데 반면에 얘네랑 공감하기 싫어. 공감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대. 그럼 당연히 누구랑 거부하겠어 얘들아? out groups, 외집단. 그래서 뭐 내 친구가 아니거나 또 우리나라 사람 아니거나 우리 동네 사람 아니야? 그럼 나 공감 못해. 이렇게 하는 편향이 발생한다는 거지. 그리고 enjoy 세 번째 심지어 어떤 경우까지 있냐? 이제 만약에 외집단은 막 우리가 배제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오히려 외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어. 뭔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고통 겪어? 그걸 즐기기도 한다는 거지. 어떤 환경에서? 굉장히 경쟁적이고 그 다음에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뭐 어떤 나라랑 우리나라가 약간 갈등 상황이야. 막 미국이라고 해보자. 그럼 미국에서 안 좋은 일 발생하면 우리가 오히려 너네 잘됐다, 생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자, 따라서 연결사.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더 많은 공감? 근데 여기서 애들 더 많은 공감이 어디서 생기는 거야? 편향적으로 생기는 거지. 내 집단은 엄청 많이 해주고 외 집단은 공감 안 해주고.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공감, 당연히 내 집단에 대한 거죠. 내 집단에 대한 훨씬 더 많은 공감의 처방이 그러면 그냥 공감을 하는 것 이렇게 보면 돼. 처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어떨 수 있겠어 얘들아? 더 안 좋을 수 있겠지. 그래서 counterproductive 하면은 역효과를 내는 이런 뜻이야. 그래서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지나치게 공감을 했을 때 어떤 사례에 그렇다고 아무 때나 그런 건 아니고 위협을 주면서 갈등 상황의 경우에는 더 많은 공감이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거지. 자, 햇빛 받는 쪽 괜찮아요? 봄날에 병아리도 꾸벅꾸벅 조는 것처럼 약간 그런 신호가 오는데 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엠파티. 자,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기를 누구? 공감의 비평가들. 그래서 결국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이라고 하면 되죠 여러분. 그래서 공감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다 보면 더욱 오히려 더 많이 encourage 조장할 수 있어. 뭐가 생긴다고 얘들아? 갈등.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될 수 있어? 두 번째 이렇게 force. 그리고 우리를 강요하거나 강제할 수 있거든 얘들아.
어떻게 강요할 수 있냐면 into, 여기에 빠지도록 강요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봐봐. 공감을 내 집단과 외 집단을 나누는 그쵸 기준처럼 작용했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고방식이 생겨? 우리 대 이거 뭐뭐 대 이런 뜻이잖아. 너네들이라고 하는 사고방식. 그럼 얘는 우리는 뭐겠어? 내 집단 얘기하는 거지? 우리 팀이야, 우리 나라야, 우리 학교야. 그리고 them은 누구겠어? 걔네들, 외 집단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무언가 너와 나를 구분하는 사고방식을 오히려 더 초래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try to emphasize. 그래서 우리가 내가 너무 다른 사람들은 배제하는 것 같네, 외집단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에 others, 타인과의 공감하기를 노력할 때조차 어떤 사람들하고 우리가 공감하려고 노력하려고 해? 후가 꾸며주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들하고? 그치, 나와는 달라, 외집단이야. 그래도 공감해줄게, 노력해야 되지. 그래서 dissimilar 하면 무슨 뜻이야 되나? different야. 그래서 from us, 우리랑 다른 사람들하고 막 공감하려고 노력할 때조차, 또는 어디에서? 첫 번째는 이거야 얘들아. 요거랑 병렬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려고 노력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언제 노력해야 돼? unfamiliar, 뭔가 익숙치 않아, 낯선 환경에서도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나름. 아니면은 너랑 나 붙어, 이런 정신이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어 없어? 사실은 불가하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뭐 하는 게?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제대로 그들의 경험, 그들은 누구겠어? others죠. 그래서 타인의 경험을 우리가 완벽하게 공감한다는 건 사실상 어렵다는 거지. 그렇지 얘들아? 자, 그 문장에서 끝났어. 현실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완벽하게 공감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야 라고 한 다음에 분사구문 causing, 이런 결과를 초래하면서 이렇게 된다. 그럼 결국엔 얘들아, 남을 완벽하게 우리가 공감하지 못한다는 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당연히 오해할 수 있죠. 나는 너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생각하는 줄 알았어. 아니었네? 그리고 좌절. 역시 우린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나 보다. 이런 좌절감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공감의 비평가들은, 비난하는 사람들은 argue that, 이렇게 또 주장한다. 마지막까지 연결시키면 되죠. 명사자 접속사 that.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얘들아? 사실 공감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지. 100%. 그러니까 우리 공감 능력 너무 강요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뭐 하자는 거야? give up on, 우리 좀 포기하자. 너무 얘가 만능인 것처럼 하지 말고 얘 포기하자. abandon, 그럼 놔버리는 거지. 그래, 공감은 힘들 것 같아, 이렇게. 그럼 공감은 포기하고 employ, 활용해보자는 거야. 그럼 공감 말고 남을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또 있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other tools, 다른 도구들도 있지 않을까? 뭐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서로 어우러지고 무언가 입장 바꿔서 생각하게 되는 거, 공감으로 했던 거. 그럼 그게 뭐냐? in pursuit of, 뭐뭐를 추구하여, 이런 뜻이죠. 그럼 요거를 위하여랑 똑같지. 그래서 얘들아, 뭐뭐를 위하여, for the sake of. 그래서 이런 거 선지에 나왔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말고 그냥 for이란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for the sake of. 그럼 얘들아, 결국에 우리 궁극의 목적은 엠파티로 인해서 사실 사회적 조화, 화합을 이뤄내고 싶어 했거든. 그래서 사회적 화합이라고 쓰세요. 그래서 사회적 화합을 위해서 공감을 쓰려고 했더니만 공감의 부작용이나 역효과가 더 많네? 그럼 다른 방법 써보자, 이런 얘기죠. 자, 이거 이 G라고 나와 있는 거는 뭐야? 얘들아, 이거 예시야, 예시. 그러면 뭐에 대한 예시냐? 바로 이 other tools에 대한 예시죠.
그럼 공감 말고 사회적 화합을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얘들아? 했을 때 얘가 제안하는 거는 이런 거야.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얘 대안이라고 할 수 있지? 공감에 대한 대안이야. 첫 번째 대안은 뭐야? 이성적인 연민. 공감하고 다르지만 공감 대신에 쓸 수 있는 사회 화합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감정. 그래서 뭔가 머리로 누군가를 막 불쌍하게 여기는 거지. 두 번째는 도덕적 감정을 활용하는 것도 연민에 대신할 수 있죠. 그러면 도덕적 감정이 뭐야? 얘기한다면 이렇게 예시죠. 그래서 두려움, 그 다음에 분노, 수치심 이런 것들도 도덕적 감정이고 연민 대신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제는 선생님 한꺼번에 적어줄 테니까 너네가 한 번씩 써봐. 자, 그 다음 거 보자. 31번. 1시간 단위로 해볼게요. 자, paradoxically 역설적으로 조금 말이 안 되지만 자,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못 썼겠어? 강조금은 썼겠지? 그래서 uncertainty라고 하는 애 강조. uncertainty 뭐죠? 불확실성. 반대 당연히 뭐야? certainty 무조건 쓸 수 있는 철자여야 됩니다, 여러분. 확실성이 아니라 오히려 불확실성이야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강조금이니까 뒤에서 뭘 강조했나 봤더니 누가 없어? 주어 없죠? 그럼 주어 강조한 거야. 그러면 uncertainty가 주어고 동사가 makes가 돼서 3인칭 단수가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목적격 보어로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불확실성이야. 그럼 우리가 뭘 느끼도록? alive 무슨 뜻이야? 살아있는. 뭔가 생명감을 느끼고 살아있게 해주는 게 오히려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요소야. 왜 그런지 봅시다. think of event 이러한 사건들을 생각해봐. 자, 어떤 사건이야? 대시라고 하는 사건이야. 주관되죠. 뒤에 동사 이어지니까. 자, 주관될 때 항상 봐야 되는 것보다 수일치 events shake 이렇게 되는 거. 자, shake 한번 적어볼게요. 자, shake A out of B 이렇게 씁니다. 자, shake A out of B. 그럼 선생님 밑에 뜻을 썼어. 뭐뭐를 흔들다가 아니라 벗어나게 하다야. 그러면 너의 일상의 루틴으로부터 너를 벗어나게 하는 거. 그럼 얘들아, 일상의 루틴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거죠? 규칙적인 거죠? 거기서 너를 벗어나게 하는 거. 그러면 확실성일까요? 불확실성일까요? 불확실성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 사건은 결국에는 불확실성을 얘기하는 사건이야.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 맨날 학교 갈 때 맨날 똑같은 풍경이었는데 갑자기 뭔가 우리 동네 싱크홀이 생긴 거야. 막 이런 일. Maybe 아마도 근데 얘는 되게 소소하게 얘기해. 아, 이게 뭐 별로 이렇게 uncertainty인가? 자, 가족 결혼식. 이게 왜 uncertainty야? 자, 가족 결혼식 참여하기. 첫 번째. 그냥 나열이에요. Make a big presentation. 뭐 엄청 큰 발표를 내가 해야 돼. 어디 뭐 그런 강당 같은 데서 내가 학교 대표를 뽑혀서 뭔가 발표해야 돼. 이런 건 그렇게 될 수 있죠. Going somewhere. 어딜 가보는 거야, 얘들아. You never been. 너가 절대로 가본 적 없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uncertainty가 발생하는 사건들을 생각해봐. 그럼 걔네들은 우리를 왜 살아있게 만들어주는 걸까?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뭐를 사용해서? 강조구문. 자, 그러면 불확실성은 우리를 왜 살게 하는가? 왜 살아있는 느낌을 주는가? 자, 보세요. 강조한 건 누구야 여기서? On those occasions. 바로 그때, 그 경우. 어떤 경우? 불확실성의 경우로 얘기하는 거지.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곳에 간 것 같은 그런 경우라는 거. 그럼 부사니까 뒤에 완전 문장 나올 거야. 그러면 불확실성의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얘들아, 첫 번째 넘버링 해보세요. 그래? 너네 생각해봐. Time seems to slow down. 뭔가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대? 처음 해보는 경험이라서. 두 번째, you feel more. 너는 좀 더
engaged. 뭔가 몰입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야. 이 순간에 엄청 집중하게 돼. 길 하나하나 찾을 때도 뭐지? 약간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몰입된, immersed. 여러 번 했죠? 어디에 잠기는 거? 흡수되는 거. absorbed. 그래서 불확실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가고 무슨 영화처럼 내가 온전히 몰입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 얘들아?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 들지. 그렇대요. 자, 그리고 the same. 똑같은 것이 마찬가지다 이런 뜻이야. 이게 얘들아 whole true가 뭐뭐에도 마찬가지. 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유효하다 이런 뜻이야. 다시 말하면 뒤에 있는 경우에도 이 일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얘들 봐봐. 똑같은 것이 마찬가지다. 직역하면 이상하지만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똑같은 일은 뭐야? 1번과 2번을 합친 거야. 갑자기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으면서 뭔가 몰입된 그 상황이 똑같이 일어나.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에. 자, 그 경험이 뭐 할 때 이번에는 리스키, 뭔가 위험한 거야. 내가 처음으로 갑자기 한 번도 등산해 본 적 없는데 한라산에 어떤 등반을 가야 돼. 암벽 타기 해야 돼. 너무 무섭잖아? 그럼 시간이 천천히 가고 내가 엄청 몰입돼. like 예시 나오죠? 등산 가거나 parasailing. 그치 얘들아 parasailing 뭔지 알지? 그 패러글라이딩 바다 위에서 하는 거. 그거 얼마나 익사이팅 하겠어. 떨어지는 순간 그냥 바닷속에 떨어지는 거니까 이럴 때.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냥 우리 추가적으로 해보자. 그럼 뭔가 리스키한 상황에서 시간이 천천히 가면서 뭔가 몰입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의 감각들이 아무나 뭐 떨어지면 그냥 죽겠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돼요? sharp.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지. sensitive해지는 거지. 반대는 얘들아 뭐야? 그냥 둔한 거죠. 그래서 dull 써주시면 돼요. 이거 둔한. 그럼 뭔가 무뎌졌던 감각이 뭔가 하나하나 세포가 살아나는 느낌이 든단 말이야. You notice more. 그럼 어떻게 돼요? 예민해지니까 뭔가 내가 알아차리고 인식하는 게 훨씬 더 많아진다고 생각하면 되지. 뭔가 소리, 냄새, 뭐 온도 이런 게 막 온전히 몸에 다 느껴져. Thanks to. 그럼 얘들아 이런 느낌은 왜 나는 거죠? 바로 얘가 이유랍니다. 자 이거 뭐예요? 방출. 그 다음에 분비. 명사로도 쓰여요. 동사도 되고. 그럼 얘들아 이런 느낌이 왜 나는 거야? 우리는 무언가 물질이 분비되는 건데 feel good, 기분을 좋게 하는 chemical, 화학물질. 어디 안에서 이 물질이 빵 나와? 너네들의 뇌에서. 그래서 불확실성, 위험한 걸 겪으면 뇌에서 얘가 팡 나와서 우리한테 이런 경험한대. 그게 뭐죠? 기분 좋게 해주는 chemical, code, 불려지는. 우리 릴스에서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죠? 도파민이요, 도파민. 도파민이라고 불리는 그 물질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한다는 거야. 근데 얘들아 릴스 보거나 그럴 때도 우리가 도파민 나오는데 실제로 이런 경험 패러글라이딩 하면 얼마나 더 많이 나오겠어. 더 많이 엄청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거 덕분에 너는 얻을 수 있어. 뭐를 얻을 수 있어? 궁극적으로 rush of pleasure. 그러면 이거 뭐예요? 즐거움에 몰려듦 이런 뜻이야. 그래서 엄청난 행복감 정도로 볼 수 있죠. 자, from 뭐로부터? 그러면 얘들아 이런 것들은 왜 생긴 거로? 도파민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팡 터져가지고 1, 2, 3, 4번의 과정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라고? 불확실성 때문에. 그쵸?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 때문에? 불확실성이니까 첫 번째, 찬스는 기회가 아닙니다. 가능성이 아닙니다. 형용사로 무슨 뜻이야? 우연한 이런 뜻이야. 그럼 우연하다는 거 본문에 뭐랑 똑같은 거야? 불확실한, 만남. 그래서 이거 위에 선생님 는 해놨지. 이거 뭐야? uncertain.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만남이 있어. 갑자기 진짜 생뚱맞게 내가 어디 진짜 부산이나 대구나 뭐 제주도 놀러 갔는데 갑자기 윤수민이 본 거야.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해서 어머 이러면서 난리가 나겠지. 약간 그런 느낌.
자, 그리고 어떤 거보다 당연히 그쵸? 수민이도 선생님 저 무슨 요일에 저 뭐 한라산에 어디에 뭐 오름 걷고 있을 거야. 그럼 내가 거기 갈 때쯤 수민이 나타날 텐데? 하겠지. 그럼 뭐야? 계획된. 그럼 얘는 뭐야? 똑같은 거 여기 따로 적어줄게. certain이죠. 확실한 어떤 만남보다도 불확실한 만남을 나눴을 때 어머 루시언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루시언은 2시 반에 오기로 했으니까 네. 그래도 반갑죠. 어서 오세요. 네. 우리 몇 번 하고 있냐면 31번 하고 있어. 자, 그래서 얘들아 봐봐. 좋은 소식, financial reward, 그런 어떤 재정적인 보상. 모르면 그냥 쓰세요. 중요 내용인 건 아니야. 선물들이 are more enjoyable, 훨씬 더 우리한테 즐겁겠죠. 더 놀라움을 주겠지. 뭐 했을 때 얘들아? 내가 네 생일 한 6시쯤에 어떤 선물, 어떤 포장지를 담아가지고 몇 시에 너 만나서 줄게 보다. 갑자기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근데 너 지금 어디야? 그러더니 나 지금 편의점에서 뭐 사 먹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서프라이즈 누가 선물해. 너무 좋잖아. 그치? 그래서 뭐 한다면 접속사로 day는 얘네들이죠. 좋긴 좋은 거야 얘네들도. 그치? 얼마나 좋아 얘들아. 좋은 소식이나 선물이나 재정적인 보상 얼마나 좋아? 근데 걔네들 모일 때 surprise일 때. 본문에 뭐랑 똑같다고요? uncertainty. 다 똑같은 말이야. 근데 표현을 다르게 할 뿐이지. 그래서 불확실성, 깜짝 놀람이 있을 때 훨씬 더 좋은 거야. 그래서 that's why, it's why 뒤에 못 써요? 결과 쓰죠. 그래서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 우리한테 도파민을 팡 주기 때문에 가장 유명한 텔레비전 쇼나 영화들은 the ones 그런 애들이야. 다시 말하면 뭐야? TV shows. 그 다음에 movies 나타내는 대명사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인기 있는 TV쇼나 엄청 흥행하고 있는 영화들 보면 항상 뭐가 있어? 우리가 예측 가능하지 않은 장면들이 계속 나오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TV쇼나 무비가 진짜 인기가 많냐면 어떤 애들이야? 그렇지. unexpected. 뭐랑 똑같다고요? uncertain. 또 한 번 쓰자. 예기치 못한, 예상치 못한 줄거리에 반전이 있거나 그쵸? 소름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astonishing. 사람들을 놀래키는 갑자기 서프라이징 해주는 결말이 있어야지. 너네는 이런 정말 서프라이징 하다고 느끼는 결말의 영화 본 적 있어? 대표적으로 이거 너네들한테 레퍼런스가 될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 영화가 있거든요. 하나는 소우고요. 하나는 식스 센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 너네 이 두 영화 아니? 이 두 영화가 정말 예상치 못한 결말의 끝판왕이거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봐. 정말 개소름. 어쨌든 자 정리를 하자면 불확실성이 발생해. 그럼 우리 몸에서 뭐가 팡 터진다고요? 도파민. 자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첫 번째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몰입의 상태가 되고 시간이 느려지는 경험을 하고. 왜냐면 몰입하니까 그쵸? 우리 막 집중하면은 시간이 막 느리게 가는 것 같잖아. 그리고 감각에 예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인식하는 정보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 아까? 많아진다고 했지. 뭔가 냄새, 소리, 기온 이런 것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따라서 뭐다? 그렇지. 불확실성이 주는 더 큰 즐거움이 있다. 그래서 뻔하고 예측된 거대로 하지 말고 불확실성으로 사람들을 놀래켜라 이런 얘기죠. 자 하나 더 봅시다. 두 개만 더 볼게요. 자 얘들아 이거 봐봐. 이거는 약간 경제적인 거라서 어려울 수 있는데 자 great strength 큰 장점이 있어. 최대한 그냥 동반이어 정리 안 하고 넘어갈게요. 변형 문제나 이런 데서 다 됐고 올림포스 했으니까. 자 시장의 메커니즘. 그럼 시장이라고 하는 곳이 돌아가는 어떤 방식의 장점이 있다는 거야. 그것은 뭐냐? is that 이것이다. 그럼 얘들아 시장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뭐야? 사람들의 니즈가 거래되는 장소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사람들의 니즈가 서로 거래되는 이 시장의 장점 뭐냐? There are 있어. 자 주어 동사 수일치된 거만 보시면 되죠. 인센티브 이러한 유인책 또는 동기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시장 안에는 사람들의 동기가 있어. 그런데 어떤 동기냐? 자, for는 여기서 뭐로 썼냐면 의미상 주어, 그 다음에 투부정사 뭐로 썼어? 앞에 있는 인센티브를 꾸며주는 형용사처럼 쓴 거야. 그러면 사람들한테 어떤 동기와 어떤 유인이 생기냐? 개인들이 뭐 하고 싶어지냐면 이 시장 안에서 얘들아 revere 중요 단어로 별표 치세요. 드러내고 싶어해. 그래서 반대는 컨시를 하나만 적자. 그러면 사람들은 뭐를 이 시장 안에 사람들한테 짜잔 보여주고 싶냐? Welcome. Their knowledge. 그럼 그 개인들이 갖고 있는 자신만의 정보, 지식을 까발리고 싶어요. 그럼 지식이라고 해도 되고 얘들아 정보라고 해도 상관없어. 자, 뭐를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그럼 내가 어떤 행동을 해? 가격을 올리든 내리든 아니면 어떤 걸 생산하든 생산하지 않든 본인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뭐 한다 얘들아? 드러내는 게 시장의 장점이라는 거야. 그리고 this 32번이에요. 이것은. 그럼 이것은 뭐야 얘들아? 이렇게 좀 할까요? 너네들은 편한데 해. this. 이것은 뭐죠? 시장에서 뭐로? 행동으로 뭐를? 정보를 드러내. 이렇게 보여주는 거 아주 투명하게. 자, 그리고 밑줄 쳐져 있죠. Stand in the contrast to 뭐뭐와 대조적이다 이런 뜻이. 그러면 딱 봐도 저기서 뭐 하겠어? 안 드러내겠지. 그럼 뭐랑 이게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이냐면 많은 전략적인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 전략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뭐 하니까 설명하자. 예를 들자면 그 전략적인 상황이 어디냐면 정치적인 협상할 때. 할 때는 어떻게든 내 패를 안 보이려고 한다는 거지. 그리고 인위치를 한 번 더 설명해줘. 왜냐면 우리가 정치적 상황이 어떤 건지 모를 수 있잖아요. 협상이. 그러니까 인위치. 이거 where이죠 일종의. 그리고 누구 꾸며준다고 선생님 표시해놨어? 전략적 상황. 그리고 그 전략적 상황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it is, why it's not 이렇게 돼 있죠? 가주어 진주어죠. 그러면 이 전략적 상황에서는 요렇게 행동하는 게 wise, 현명한 상황이라는 얘기야. 그럼 뭐 해야 된다고 얘들아? 보여줘야 된다고? 안 보여줘야 된다고? 안 보여준다고. 그러니까 not to, 안 하는 거야. 뭐를 안 하는 거야? 자,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쓴 거죠. 그럼 뭐 하는 게 현명해? 어떻게든 내 패를 안 까는 거야. 그래서 the other. 그럼 얘들아 협상에서는 두 개밖에 없죠. 하나가 있으면 나머지 뭐라고 해? the other이죠. 그러니까 the other, 다른 편이, 상대편이 no, 알게 하지 않는 거야. 숨기는 거죠. 그러면 뭘 숨기는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치 않죠? 예를 들어서 뭘 숨기는 거야? wants to preference. 그 협상의 테이블에 앉아있는 그 사람의 진정한 선호. 내가 원하는 건 이거 물건 하나당 얼만데? 아, 이건 경제구나. 정치에서 뭐가 있을 수 있지? 어쨌든 내가 이번에 대통령 하고 싶은데 약간 이런 거. 그래서 진정한 선호라든지 아니면 첫 번째 주어 하시고 두 번째 내 생산 능력이 are 얼마인지. 그럼 얘들아 are의 목적어 지금 보어 없으니까 왔쓴 거야.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패가 뭔지를 상대방한테 알게 하지 않는다는 거지. 어디서? 전략적 상황. 근데 우리는 어디 본다고? 시장을 본다고. 그럼 다시 돌아오는 거 어디? 완벽하게 경쟁적인 시장. 다시만 여기서 뭐다? 정보를 까발린다고. 그리고 이건 그냥 추가적인 표현이에요. 굉장히 거래가 활발한 이런 뜻인데 얘들아 clear on the spot은 그 자리에서 다 팔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거래가 활발하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거래가 활발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정보를 깔 수밖에 없다고. 자, leave, 남겨두다. 자, 방을 남겨두다 너무 이상하죠? 여기서 뭐예요? 여지, 가능성. 그럼 얘들아 경쟁적 시장 안에서는 이러할 가능성을 남겨두지 않아. 다시 말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없어? 없단 얘기야.
그래서 다시 자, no room for 이라고 하면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야, 이럴 가능성 없어 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경쟁적 시장에서는 뭐가 가능하지 않다고? 내 패 안 보여주려는 거. 내 패 안 보여주려는 거 어떤 상황이라 했어? 그렇지, 그러한 전략을 했죠. 그러면 선생님 그런 전략은 뭐예요? 밑줄 쳐보세요. 어디 있죠? Not to the let the other know blah. 여기까지. 이해됐니 얘들아? 안 보여주는 거, 안 알려주는 거가 바로 그러한 전략이죠. 이해됐죠? 그래서 자기 패를 안 까는 게 여기서 그 전략이야.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왜 그러냐? if부터 여기까지. 그럼 왜 자기 패를 무조건 깔 수밖에 없냐면, 만약에 가격이 not sticky, sticky 하면 어디 붙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들아 이거 고정된 이런 뜻이야. 그럼 가격이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면, 그럼 가격에 뭐가 있다는 거야 얘들아? 변동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가격이 막 변동한다면 어떤 많은 모델들이 가정하는 것처럼 별로 중요치 않아요? 그럼 만약에 가격 변동이 생겨,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가격이죠. 그러면 가격 변동이 생긴다면 개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시장 안에서는요 무조건 adapt 해요. adapt는 뭐야? 조정하는 거야. 조정하는 거는 변화시키는 거야. 무조건 바꿔. 그들의 행동을. 어떻게? 그것도 즉각. 그죠? 만약에 내가 100원에 팔던 게 오늘 아침에 200원으로 올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거래처에서 3배, 4배, 10배 떼다가 사람들한테 2배 가격으로 무조건 팔아야지. 사람들의 행동이 변할 수밖에 없어. 그럼 내가 물건을 많이 떼어서 판다는 얘기 무슨 얘기야? 이 가격이 엄청 비싸다고 판매자한테 좋다는 신호죠. 그러니까 정보가 까발려지는 거지. whenever, 뭐 할 때마다 접속사로 그들의 선호나 그들의 환경이 변할 때마다, 그러면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무조건 자기 패를 깐다는 거야. 그쵸? They stop. 그러면 그냥 구체적 예시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 그들은 buying item. 예를 들어서 내가 소비자야. 그럼 어떻게 돼? 이거 되게 비싸게 팔고 있는 거네? 2배네 어제에 비해서? 그럼 일주일 동안 이거 사지 말아야지. 당분간 가격 다시 100원 떨어질 때까지 사지 말아야지. 그러면 they stop 어떻게 하겠어? buying item. 그러면 뭐만 하던 것을 멈추겠죠? 그 제품 안 사. 자, 그 아이템은 뭐야? 대시 수식하죠? 그래서 수일치 보시고, 그래서 그들의 욕구를 이거 충족시키다 알고 있죠? 충족시키지 못해. 나는 맨날 어저께까지 100원 했는데 오늘 200원이야? 그럼 내 욕구가 충족이 안 되네? 그럼 안 사버리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안 사는 행위로 자기의 정보를 드러내는 거죠. 나는 이 물건은 100원 값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자, stop selling 마찬가지야. 내가 판매자야. 어저께 200원에 팔던 거 오늘 100원 값으로 만약에 팔아야 되는 상황이 있어. 그럼 난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 stop selling item. 그 제품 안 팔겠죠. 누구? 소비자랑 마찬가지로 판매자도 do not provide them. them은 여기서 누구겠어? 그렇지. 똑같이 individual이야. 걔네들한테 뭐를 제공하지 않아? 최적의 이. 그럼 내 니즈죠. 그쵸? 그럼 나 안 팔아.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언가를 숨길 수 없다니까 얘들아. 물건을 팔든 물건을 안 사든 행동으로써 정보를 보여주는 거지. 자, 그리고 maybe 또 뭐 할 수 있어? 판매자는 더 이상 오늘 이제 닭꼬치 못 팔겠다. 이제 너무 가격 떨어졌다. 그럼 닭강정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래서 뭐 할 수 있어? 분사구문으로 switching to 어디로 전환하다 이런 뜻이죠. 그쵸? 그래서 한때 얘들아 대왕 카스테라가 엄청 유행했었거든? 그것만 생기는 거야. 근데 더 이상 사람들이 카스테라 안 사 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제 탕후루 가게로 가야겠다. 이제 탕후루도 없죠 여러분. 그래서 other items, 다른 제품의 생산으로 넘어갈 수 있다. 바로바로 어떻게 한다? 자신의 행동으로써 정보를 노출시키는 거죠. 이제 탕후루는 갔구만, 대왕 카스테라 갔구만,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걸 좀 잘 보세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경우가 있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아무도 탕후루는 몸에 너무너무 안 좋다고 합니다. 막 당 섭취가 너무너무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더 이상 탕후루 안 먹는 시장이 됐어. 근데 나는 그걸 보고서 어떻게 하는 거야? 행동을 바꾸지 않는 사람도 있지. 그걸 얘가 뭐라 그랬냐면
동기의 문제가 있는 사람. 동기가 있죠. 더 이상 사람들이 탕후루를 안 먹을 것 같네? 그럼 장사가 안 될 것 같네? 내가 돈을 못 벌 것 같네? 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했거든? 근데 그걸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예를 들자면, 이거 여기에 대한 예시인 거야. falling into는 어디에 빠지는 거야. 근데 보통 안 좋은 거에 빠지는 거야. 그럼 내가 뭐 하는 거냐면, 사실을 인정하고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부정하는 거야. 그래도 한때 그냥 사람들이 그냥 외식한 다음에 디저트로 모두 다 탕후루 먹었는데 안 먹을 수가 있어? 부정하는 거죠. 그럼 그 부정에 빠지는 동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럼 뭐라고 얘가 부정하고 있어?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거지. 부인하는 거지. 어떤 사실? There's no demand. 이제 수요는 없다. 누가 탕후루를 사 먹겠냐? 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For their product. 그들의 제품에 대해서. 그럼 이걸 인정 안 하는 거야. 그래도 될 거야. 아유, 그렇게 학생들이 맨날 학교 끝나고서 하나씩 들고 학원 갔는데? 이렇게. 그럼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봐. 그러면 뭐 하는 거야? 이 문제는 변화에 대해서 행동하고 자신의 정보를 드러내는 거지. 을 못하는 거지. 왜냐면 문제니까. 그럼 내가 계속 부정하고 있어. 아니야, 나 그래도 탕후루가 계속 할 거야.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알아? 시장에서는? 이해됐죠? 변화에 대해서 행동하고 자신의 정보를 드러내야 되는 게 맞거든? 그러면 오케이, 나 그냥 폐업하고 더 이상 이제 탕후루 나 못 판다고 생각한다 해야 되는데 어떡하냐면 내가 만약 버티고 있어. 안 해. 그러면 시장이요, 드러내준다고 합니다.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 있는 개인들이 부정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시스템이 시장에서 나한테 보여준대. To them. 누구? 이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 전체 해보자. 이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자, 어떤 방식으로? 꽤 잔인한 방식으로. 그럼 애들 어떤 일이 생기겠어? 예를 들어서 진짜 내가 가게세가 진짜 한 달에 목 좋은 곳에서 어떤 여고, 어떤 학교 앞에서 내가 탕후루가 크게 했어. 알바생도 막 5명, 6명 있었어? 그리고 한 달에 막 월세가 120만 원씩 나갔어? 근데 어느 순간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그 다음부터 손님이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그럼 나 알바들 인건비도 못 주고 가게세도 못 내고 재료값도 갚지 못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Live your debt.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너네 있잖아. 동기에 문제가 있는 너네들. 너네 받아들여야 돼. 그 사실을. 여기 너무 표시가 많은데? 자, 그 표시 선생님 이거 한 거예요. No demand for their product를 선생님이 defect야. 더 이상 너네 가게에 올 손님은 없어 라고 하는 그 시장의 정보를 시장에서 알려준다는 거. 잔인한 방식으로 해준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는 거지. 자, 하나만 더 보고 브레이크 할게요, 여러분. 기운을 내십시오. 자, 이건 쉬운 거야. 사전에 나와 있는 수많은 단어들은 역사에 따라서, 사회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거쳐왔다. 그게 끝이야. 자, 사전에 보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정의돼 있죠? 오케이. 자, 얘네들은 계속해서 revised 중요한 거죠? 핵심 단어. 수정된다. 업데이트 된다. to. 그럼 얘들아, 왜 사전, 왜 수정해? 이유가 뭐야? keep up with. 따라잡다. 뭐를 따라잡아? 주요 단어 이렇게 다 표시해봐. 이렇게. 그러면 뭐 하죠? 사용하는, 아니 변화하는 used. 얘들아, 그 사용되는 예시를 줄여서 용례라고 하거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변화하는 용례와 변화하는 지식에 따라서. 그럼 변화에 따라서 그런 거죠? 그럼 가보자, 얘들아. 로마 시대에 에딕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어. 그럼 우리 지금 에딕트 뭐랑 관련되어서 외우고 있어? 중독과 관련된 단어죠. 그럼 이 단어는 로마 시대에는 애들아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어. 자, 그 사람들을 who라고 하는 관계 대명사로 꾸며주죠. 그래서 하나 보자. 그럼 얘들아, 지금은 중독인데 옛날에는 조금 다른 의미였다니까. 어떤 사람들? unable to, 못하는 사람들. 뭐를 못해? their debt. 이거 빚이죠, 부채. 그럼 pay는 지불하다니까
돈을 빌리고서 빚을, 부채를 못 갚는 사람들을 에딕트들이네 라고 불렀다는 거야. 그리고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잠깐만. 전체 V1이라고 하고 V2 과거를 연결시키자 이렇게. 그러면 내가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될까?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신용불량자가 된다든지 그런 법적 조치가 있었는데 로마 시대만 해도 내가 빚을 못 갚아? 그러면 gave, 줘. 누구를? 지가 지 자신을 주는 거야. 뭐로써? 노예. 누구한테? 그들의 빚 못 갚은 사람들의 채권자. 다시 말하면 내가 A라는 사람한테 100만 원 빌렸어. 못 갚았어? 그러면 A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을 에딕트들이네 돈 못 갚아서 노예된 사람들이라고 불렀다는 거. 옛날이야. 그런데 그 에딕트라고 하는 그 단어는 결국에 came to 뭐뭐가 되다 이런 뜻이고요. 이제는 관련된 단어가 되었죠. 중독이라니까? 우리 에딕션 중독이잖아? 이제는 뭐냐면 약물 의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에딕트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리고 특히나 에딕트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그 누군가가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에딕트들이네 얘기한다는 거야. 그러면 옛날에는 빚 못 갚아서 노예였고 지금은 누구의 노예야? 그렇지. 중독의 노예를 에딕트라고 부른다는 거죠. 용례가 달라졌죠? 자, 그리고 요거 좀 흥미로워 얘들아. husband 무슨 뜻이야? 남편이란 뜻이죠? 남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refer to 뭐뭐를 가리키다, 지칭하다 이런 뜻이야. 그럼 얘들아 지금은 남편인데 옛날에는 being a homeowner 뭐를 가리키는 거야? 집주인. 다시 말하면 집을 샀어? 너 집 있어? 자가 보유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리키는 말이었어. 그럼 집을 소유한 사람하고 남편이 왜 이렇게 변화됐을까? It had nothing to do with. 자, it 밑줄 그리고 집주인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집주인이라고 하는 것도 집주인이라는 것, 자가를 보유했다는 것은 have nothing to do with 무슨 뜻이야? 무관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nothing 대신에 something 쓰면 관련이 있다는 뜻이라고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거 관련이라고 적으세요. 그럼 얘들아 남편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랑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는 거야? 결혼이죠. 결혼을 해야지 부인과 남편이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집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being married보다 결혼하다라는 뜻이죠. 결혼하다. 결혼한 것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었어 옛날에. 하지만 이제 봅시다. 근데 왜 남편이 되었을까? Because 접속사 밑줄. 자, 원은 소유하다죠? property 하면 무슨 뜻이야? 부동산 또는 재산. 두 개 다 되죠? 집 가지고 있다는 거는 재산도 있네. 집 갖고 있다는 거는 부동산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집을 갖고 있다는 거, 재산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얘 주어져. Made it more likely you would find a mate. 자, 그러면 있으시고요. 생략된 대세 이렇게 밑줄 쳐보세요. 그럼 뭐야? 가목적어. 목적격보 썼죠? 그리고 얘가 진목적어야. 그럼 얘들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남자가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누구는 어떤 집을 갖고 있고 누구는 없어. 그럼 사실상 너가 집 가지고 있는 남자인 너가 find a mate 뭐죠? 배우자죠. 그래서 부인을 찾을 가능성이 likely 무슨 뜻이야? 가능성이 있는 이런 뜻이야. 그래서 결혼한 남자들이 짝을 만나서 결혼할 가능성이 더 높았기 때문에 그래 이런 뜻이야. 그래서 husband가 집주인에서 남편이라는 뜻이 됐다는 거. 대부분 다 결혼을 하니까. 그래서 그 단어는 husband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의미하게 되었어. 남자. 어떤 남자? 주관대로 꾸며준 거죠. 그래서 얘들아 wed 그냥 알고 있어. 이거 웨딩 할 때 좀 관련된 거지. 이거 애들이 결혼한 뜻이야. 결혼하다. 혼인하다. 그래서 has been wed 하면 이미 결혼한 사람이란 의미가 된다는 거지. 자, 마지막 예시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하고 이제 쉬는 시간 줄게. 조금만 더 힘내보자. 자, 어떤 날에 guy 어떤 사람이 try to 뭐 하려고 했냐면 blow up 폭파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어. 영국의 의회란 뜻이죠. 우리로 말하자면 여의도의 국회의사당을 누가 폭파하려고 시도를 했다는 거야. 그런데 he was captured. 그 사람 어떻게 돼? 그렇지, 잡혀서. 그러면 이렇게 병력 구조야. put to death 하면 뭐냐면 사형에 처하다 이런 뜻이야. 결국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하게 됐어요. 자, 로열리스트는 이거 그냥 로열리스트로 나는 충성주의자. 나라에 막 엄청 막 이런 사람들 있지. 그래서 나라에 충성하는 충성주의자들이 burn his effigy 밑에 별표 단어에 이 사람을 닮은 인형. 그래서 옛날에 애들아 그런 사극 같은 거 볼 때 누구 저주할 때 그 사람 형체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바늘 같은 거 찔러가지고 땅에 묻고 막 이런 거 장면 나오잖아.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을 저주하는 의미의 인형을 만들어서 태웠어. 왜? 감히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을 태우려고 해?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해서. 그리고 컴마 찍고 위치가 꾸며주는 거죠. 이 가이 페이크 웍이라고 하는 이 사람, 국회의사당을 폭파하려고 했던 이 사람의 인형인데 그 인형에 로열리스트, 충성주의자들이 닉네임을 줘줬어. 그리고 목적어 원래 있는데 목적어 없고 목적격 보어죠. 그래서 네임하고 똑같아. 네임도 목적어한테 목적격 보어라는 이름을 줘주다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이 사람 애들 가이가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너 인형, 너 가이야 이렇게 한 거야. 만약에 선생님을 저주하는 애가 있어. 태우고 싶어. 그럼 여기다가 너는 쭈야 이렇게 하는 거지. 이해됐죠? 그리고 나서 태워버리고 그럼 이제 저주하는 거죠. 이미 사형당했는데 뭘 저주까지 해. 어쨌든 자, 그럼 약간 부정적 의미지 가이는. 그쵸? 나라를 잘못되게 했던 저주받아서 사형당해서 죽은 사람 이렇게 됐는데 그 단어가 가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 우리가 you guys 이렇게 쓰잖아요. lost 잃었어. 뭐 이 단어가 갖고 있던 부정적인 함축, 뭔가 저주받고 사형당해서 죽은 테러리스트 이런 부정적 의미는 이제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게 긍정적으로 돼서 어느 지경까지 이뤘어? 네임드는 뭐뭐라는 이름을 가진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 일화를 다룬 Guys and Dolls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뮤지컬이 그냥 어디에서 상연되다. 그래서 브로드웨이 하면 뉴욕에서 그 뮤지컬 엄청 유명한 동네 얘기하는 거잖아. 심지어 야 이거 다른 뮤지컬이 브로드웨이에서 엄청 잘 나가고 있어 이런 얘기죠. 요거 예시는 여기까지 끝이고요. 나머지 이제 조금 부연 설명. 야 미국에 있잖아 슬랭 이거 속어 비속어야. 그러면 미국의 언어에서도 bad, cool, wit 이렇게 된다. 그럼 bad는 원래 나쁜이라는 의미잖아. 근데 지금은 good, 멋지다는 의미를 쓰여. cool 이것이 시원한 뭐 차가운 이런 의미잖아. 지금은 great 굉장히 대단한 의미를 쓰여. 의미가 달라진 거죠. 개별 단어로 보는 거야. wicked 하면 뭐예요? 이거 뮤지컬도 있죠. 사악한. 근데 더 이상 사악한 의미로만 쓰이지 않다니까. means excellent. 누가 진짜 탁월한 실력일 때 와 이거 wicked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로 용례가 달라졌다는 거지. 자 마지막 거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거 if, could 요거 이거 뭐 쓴 거야? if 과거 동사 이거 would 동사 원형 선생님 뭐 쓴 거죠? 가정법 과거. 가정한 거야. 그럼 얘들아 이렇게 언어라고 하는 게 단어라고 하는 게 시대마다 사용되는 의미가 엄청 달라졌잖아. 그러므로 너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transport 무슨 뜻이야? 이동시키다 이런 뜻이야. 여러분 그냥 쓰세요. 이동시켜. 누구를? 네가 니를. 그러니까 제기대명사를 못 썼어? yourself 썼죠? 그래서 니랑 똑같은 사람이니? 똑같아요. 제기대명사. 그럼 우리가 얘들아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한번 가보자는 거야. 미래구나. 100 years 한 100년 뒤의 미래로. 그러면 you would find yourself 마찬가지로 너가 네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야. 이렇게.
자, 그럼 얘는 목적어 쓴 거죠? 너 자신을 발견해. 네 자신이 어떤 상태? confused. 너는 굉장히 엄청 당황할 걸? 뭐 때문에 내가 가서 어머 100년 뒤에 왜 이래 여기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겠어? Your great grandchildren. 너의 증손자. 그럼 내 자식의 자식 정도 되겠죠? 더 멀리 가나? 증손? 아, 자식의 자식의 자식이네. 내 자식의 자식이 손자죠? 그 다음 자식이 증손자죠. 그럼 네 증손자 어쨌든 미래 세들의 뭐에 의해서 말을 들으면 너 아마 confused 완전 멘붕 올걸? 왜 그런 일이 발생하겠어요? Because 왜냐하면 얼마나 다른 말을 쓰겠어요 얘들아. 세종대왕님이 한국에 와서 지금 우리랑 얘기하다 보면 얼마나 기적초풍하시겠니.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언어 그 자체가 강조죠.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그쵸. ever change. 무슨 뜻이야? 계속 변화하는 반영. 무언가 계속 반영해주죠. 한 세대를. 근데 뭐에 대한 반영이야 여러분? 그쵸. 인간의 뭔가 변화라고 하면 되죠. 아, 인간이 만들어낸 거. 발명이라고는 좀 그러니까 만들어낸 거. 그래서 인간들이 계속 만들어내는 어떤 것에 계속적인 반영이라고 하는 측면을 보자면 언어의 변화는 필수적인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Let's take a break. 갑시다. 얘들아, 오늘 끝나고 나서는 선생님 테스트 보겠다고 하는 거 볼 거고요. 지난 시간에 완료 못한 테스트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먼저 완료하시고 오늘 테스트